여러분, 잠시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시급 9,860원을 받으며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이 청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모욕했죠. 너 같은 놈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대학도 못 간 주제에 뭘 안다고 대들어? 그런데 며칠 후, 이 식당에 한 노신사가 방문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정체를 안 순간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설거지 알바생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반전과 통쾌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골목.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골목에 행복한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박만수 씨,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15년째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장사가 잘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했죠. 주변에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박만수 씨는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쏟아냈습니다. 특히 알바생들에게는 더욱 심했어요. 2024년 9월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저 알바 구한다는 공고 보고 왔는데요. 청년의 이름은 강민준, 25살이었어요. 깔끔한 인상에 키가 180cm 정도 되는 훤칠한 체격이었죠. 그리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박만수 씨가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25입니다. 학교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대학을 안 다닌다는 말에 어딘가 우습다는 표정을 지었죠. 경력은 식당 일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식사는 제공하고 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민주는 행복한 밥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이 식당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인지 말이에요. 첫날부터 박만수 씨의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설거지를 그따위로 하냐? 다시 해. 접시에 물기가 남아있잖아. 이게 사람이 한 일이야? 너 일 배우러 온 거야? 돈만 받으러 온 거야? 제대로 해. 강민주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다시 하고 물기를 닦고 바닥을 닦았어요. 하지만 박만수 씨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정신없이 바쁘고 한가한 시간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계속해서 일거리를 만들었거든요. 민준아, 창고 정리해. 민준아, 화장실 청소해. 민준아, 에어컨 필터 청소해.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민준아, 편의점 가서 담배 좀 사다 줘. 민준아, 내 차 좀 세차해와.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당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은 언어폭력이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평생 밑바닥에서 살 거야. 대학도 못 간 주제에.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너 같은 애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어요. 동료 직원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청년은 왜 참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홀서빙을 하던 최지은 씨가 강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사장님이 너무 심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너무 참지만 말고 할 말은 하셔야 해요. 강민준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요. 왜요? 다른 곳도 많은데. 제가 배워야 할 게 있어서요. 최지은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배워야 할 게 있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박만수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준아, 뭐하냐? 손님 물 떨어졌잖아. 강민준이 급히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최지은 씨는 그런 강민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준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박만수 씨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9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어요. 강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박만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야, 민준아. 네, 사장님. 너 이번 달 월급 깎는다. 강민준이 손을 멈추고 박만수 씨를 봤어요. 왜요? 왜긴 왜야.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 지난주에 접시 깨뜨린 것도 있고, 그건 손님이 떨어뜨린 거. 닥쳐.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냐? 내가 깎는다면 깎는 거야.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9,86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월급을 깎으려 했어요. 불법이었지만 신고할 사람도 없었죠. 강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곧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알겠습니다. 박만수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알면 됐어. 싫으면 관두든가. 그날 밤 강민준이 퇴근할 때 최지은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민준 씨, 정말 괜찮아요. 사장님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 거예요. 왜요? 왜 참으시는 거예요? 강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는 중이에요. 최지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강민준은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에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인 명함 한 장, 태성그룹 회장 강태준, 그리고 그 옆에는 비싼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시계였죠. 강민주는 그 명함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강민주는 행복한 밥상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 씨의 갑질을 묵묵히 견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직원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청년은 뭔가 달랐거든요. 첫째, 말투가 너무 정중했어요. 욕을 먹어도 항상 존댓말을 썼죠. 둘째, 일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정확하게 해냈어요. 셋째, 가끔 하는 말들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동선을 바꾸면 20% 더 빠를 텐데, 메뉴 구성을 바꾸면 매출이 오를 것 같은데, 직원 관리 방식이 잘못됐어요. 이러면 다들 그만둘 수밖에 없죠. 다른 직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됩니다. 강민준이 행복한 밥상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던 날,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었고, 강민준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지은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들어온 손님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품위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 노신사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였죠. 그리고 또 한 명,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박만수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저 사람, 왠지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 노신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치 식당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박만수 씨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명입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박만수 씨가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했어요. 창가 쪽 4인 테이블이었습니다.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주문하실 거 정하시면 불러주세요. 노신사는 메뉴판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강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주문하시겠어요?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주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박만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죠. 무슨 일이신지. 노신사가 주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설거지하는 청년, 이름이 뭡니까? 박만수 씨가 강민준을 봤어요. 아, 저예요? 강민준이라고 알바생입니다. 왜요? 얼마나 일했습니까? 2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왜 물으시는 거죠? 노신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0대 남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동욱입니다. 박만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성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태성그룹? 네, 태성그룹이요? 김동욱 실장이 노신사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태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박만수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재벌 그룹 회장이 왜 이 작은 식당에? 노신사, 아니 강태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청년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박만수 씨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재벌 회장이 알바생 때문에 왔다고? 아니요. 민준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강태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박만수 씨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때 주방에서 강민준이 나왔습니다. 손님 물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노신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강민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강태준 회장도 손자를 봤습니다. 2달 만이었죠. 손자는 살이 빠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민준아. 회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거지 알바생과 재벌 회장이 할아버지와 손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김동욱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태성그룹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태성그룹의 후계자로 내정된 분이기도 하고요. 박만수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2달 동안 갑질했던 알바생이 재벌 3세.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강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내가 걱정돼서 왔지. 2달 동안 연락도 없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2달간은 찾지 말아달라고. 강태준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할 줄은 몰랐구나. 주변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최지은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재벌 3세? 박만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강태준 회장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알았다면 어쩔 건데요? 잘해줬을 건가요? 그게... 사람은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게 맞습니까? 박만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민준아,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건 일하는 것이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잖니? 강태준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민준이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회장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 실장은 손자가 당하는 갑질을 모두 보고했던 겁니다.
김동욱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만수 씨, 지난 2달간 당신이 강민준 씨에게 한 행동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서류에는 날짜별로 박만수 씨의 갑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9월 5일 언어폭력. 너 같은 놈은 평생 밑바닥에서 살 거야. 9월 12일 개인 차량 세차를 시킨 부당한 업무 지시. 9월 20일 임금 삭감 협박. 10월 3일 휴게 시간 미제공. 10월 15일 퇴직금 미지급 협박.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만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도 해당됩니다. 김동욱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손자를 바라봤어요. 민준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건 충분히 배웠을 거야. 강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충분히 배웠어요. 그리고 박만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아니, 박만수 씨, 저는 2달 동안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박만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배웠다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회사를 운영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웠어요. 강민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저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박만수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식당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직원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방에 있던 조리사 2명, 홀 서빙 직원 3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그냥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태준 회장의 부드러운 말투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최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기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휴게 시간도 제대로 안 주시고, 임금도 자주 늦게 주세요. 다른 직원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요. 주휴수당도 안 주시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줘요. 명절 상여금도 약속하고 안 주셨어요.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동욱 실장이 메모를 하며 기록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군요. 강태준 회장이 박만수 씨를 바라봤어요. 박만수 씨, 당신은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대해왔습니까? 회장님,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직원들 임금을 떼먹어도 됩니까? 박만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사실 이 식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경영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재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직원 관리가 안 돼서 이직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강민준이 박만수 씨를 봤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만 시키고 본인은 사무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강민준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손님 응대도 불친절합니다. 메뉴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음식이 늦게 나와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런 식당이 잘 될 리가 없죠. 강태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구나. 민준아, 내가 2달 동안 제대로 배웠네. 네, 할아버지.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박만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욱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당하는 것,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만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둘째는 강태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
모든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시오. 둘째,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시오. 셋째,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시오. 박만수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강민준을 봤어요. 민준아, 내가 말해보렴. 강민준이 박만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으시면 매각하세요.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성그룹의 외식 컨설팅 팀이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박만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손자분을.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박만수 씨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 피해자? 네.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경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어떻게 직원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어요. 강민준의 말에 박만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꾸실 수 있어요. 강태준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박만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손자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직원들한테 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도 울먹였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온 거예요. 강민준이 박만수 씨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제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강민준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2달간의 알바 생활이 끝난 거예요. 직원들이 강민준을 배웅했습니다. 민준 씨, 아니, 도련님? 최지은 씨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여기서 함께 일한 동료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 씨 덕분에 우리도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직원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강민준이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만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수 씨, 화이팅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준은 할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 강태준 회장이 물었어요. 민준아, 후회하지 않니? 2달이나 고생했잖니? 아니요, 할아버지. 오히려 감사해요. 왜? 저는 이제 알아요. 돈과 권력이 있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진짜 리더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요. 강태준 회장이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배웠구나. 내가 진짜 태성그룹을 이끌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행복한 밥상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외식사업부 컨설팅 팀이 식당을 방문했어요. 팀장 이수진 부장과 직원 3명이었죠. 안녕하세요. 태성그룹 외식사업부 이수진입니다. 박만수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박만수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을 하지 않았어요. 이수진 부장이 식당을 돌아보며 체크했습니다. 일단 메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30개에서 12개로 줄이세요. 그렇게 줄이면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메뉴가 적으면 재료 관리가 쉬워지고 음식이 빨리 나가고 맛이 일정해져요. 그리고 주방 동선을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수진 부장은 식당 구조를 다시 짰어요. 주방 기구 배치를 바꾸고 식자재 보관 방법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원 관리입니다. 직원 관리요? 네.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합니다. 박만수 사장님, 직원들과 매주 회의를 하세요. 그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설팅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메뉴가 12개로 줄었고 식당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태성그룹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었지만 이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박만수 씨 본인이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아, 괜찮아요, 사장님.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해요. 최지은 씨는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전에 박만수 사장님이 맞나? 주방장 김태식 씨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 새 메뉴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다 태식 씨 덕분이에요. 솜씨가 좋으니까. 에이, 과찬이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칭찬을 했습니다. 한 달 후 행복한 밥상의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30% 증가했습니다. 손님들의 재방문율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요즘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사장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같아요. 박만수 씨는 직원들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이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지은 씨가 반갑게 맞았어요.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요즘 식당이 정말 좋아졌어요. 박만수 씨도 뛰어나왔습니다. 민준 씨, 아니, 도련님, 사장님,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아니, 그럴 수가. 은인이신데. 강민준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떠세요? 컨설팅 효과 있나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출도 올랐고 직원들도 행복해 보여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준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만수 씨가 깊게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주는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만수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은인이신데. 사장님,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돈 받으셔야죠. 그래도 제가 기분 나빠요. 돈 내고 먹으면 안 돼요? 박만수 씨가 결국 계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강민준이 식당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민준 씨, 감사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행복한 밥상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웨이팅이 1시간씩 걸릴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태식 주방장이 신나게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 씨, 5번 테이블 된장찌개 나갑니다. 네, 주방장님. 최지은 씨도 이제 부매니저가 되었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죠. 식당은 3명의 정규직과 2명의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되고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저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 써도 될까요? 그럼요. 마음껏 쉬다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요. 감사합니다. 박만수 씨는 이제 직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검은색 세단이 식당 앞에 멈춰 섰고 강민준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태준 회장도 함께였죠. 할아버지,
여기에요. 오, 그래. 그 식당이 여기구나.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서자 박만수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급히 뛰어나와 인사했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강태준 회장이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오,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회장님. 모두 회장님과 도련님 덕분입니다.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봤어요. 품위 있는 노신사와 잘생긴 청년이 들어오니 눈길이 갔던 거예요. 여기 자리 있나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강민준이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뉴가 참 깔끔하네요. 네, 컨설팅 받은 대로 12개로 줄였습니다. 덕분에 음식도 더 맛있어졌어요. 좋습니다. 추천 메뉴 주세요. 박만수 씨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을 위한 음식이니 정성을 다해야 했거든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강태준 회장이 한 입 먹어봤어요. 오, 맛있는데요? 민준아, 너도 먹어봐. 네, 할아버지. 강민준도 먹어보고 놀랐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맛있어졌어요. 박만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하니까 음식도 더 맛있어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준 회장이 박만수 씨를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세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박 사장님,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네, 회장님과 도련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박 사장님이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태준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십니까? 강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사장님께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네, 태성그룹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1호점으로 행복한 밥상을 제안하고 싶어요. 박만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랜차이즈요? 저희 식당을요? 네, 박 사장님의 경영 방식과 음식 맛, 그리고 직원 관리 방식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벌 회사와 일할 만한 사람이 강태준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박 사장님, 1년 전 당신은 실패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변화했고 성공했어요. 회장님, 그 변화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박만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대로 된 경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만수 씨는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 식당이 태성그룹 프랜차이즈 1호점이 됐어. 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 정식 직원으로 본사에 등록될 거야. 급여도 오르고 복지도 좋아져. 정말요? 그래, 다 너희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야. 고맙다. 박만수 씨가 깊게 인사했어요. 직원들도 울먹였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2026년 5월,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행복한 밥상, 프랜차이즈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만수 씨는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섰어요. 1년 반 전 그 갑질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밥상 대표 박만수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18개월 전 실패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고 경영도 엉망이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한 청년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박만수 씨가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경영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복한 밥상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직원이 행복한 곳, 손님이 행복한 곳, 그리고 사장도 행복한 곳입니다. 앞으로 전국에 100개의 행복한 밥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장이 이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박만수 씨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민준이 박만수 씨에게 다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박 대표님, 도련님, 아니,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박 대표님이 스스로 해내신 겁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태준 회장도 다가왔어요. 박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좋은 일 많이 합시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은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무엇이요? 할아버지, 박 사장을 살린 것, 그리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강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뭘 배웠는데? 진짜 리더는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것을요. 강태준 회장이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가 태성그룹을 이끌 준비가 됐구나.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돈과 권력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지. 알고 있습니다. 차가 한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강민준은 생각했습니다. 18개월 전 그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자신을.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진짜 리더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강민준은 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영 철학은 단 하나였어요. 사람을 존중하라.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뛰어드는 것만큼 좋은 배움은 없습니다. 강민준은 재벌 3세였지만 스스로 밑바닥에서 일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리고 박만수 사장도 변화했습니다. 실패한 갑질 사장에서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진짜 리더는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셋째, 직원을 존중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은 사장인가요? 직원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벌 후계자들이 현장 연수를 합니다. 회사 밑바닥부터 경험하며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진정한 리더는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훌륭한 상사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